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화해는 중동 지역을 넘어 국제지정학의 틀 자체를 확 바꾸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영원히 숙적으로 남아야만 득이 되는 컬렉티브 웨스트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에너지의 거인인데다 시아 순니의 맹주라 중동부터 북아프리카까지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두 나라는 모두 중공, 러시아와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자국에 가해진 제재를 정면 돌파하는 계기가 됐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의 동맹이란 알을 깨고 나면서 오일 주권을 행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언뜻 보면 러시아의 과실을 중공이 가로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전쟁 당사자라 이 같은 평화협정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걸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화해를 러중간에 누가 이끌어냈는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두 달 내에 서로 대서관을 개설하기로 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당면 이슈도 발빠르게 해결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우디는 우선 이란의 반체제 세력을 움직이기 위해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이란 인터내셔널 방송의 톤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파르시어로 방송되는 채널로 사우디의 기업가들이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이 방송이 이란 내 소유를 부추겨 왔다면서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란 인터내셔널 방송 측은 자기네들이 독립 언론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 개선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정부는 이란을 흠집내는 논조는 제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란은 그 반대급부로 자기네들이 후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하는 행태를 중지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과거 여러 차례 사우디 유전에 로켓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사우디를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갑자기 공중에 붕 뜨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와 이란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리비아 매체에 따르면 리비아 외무부는 트리폴리의 이란 대사관 개설과 관련해 이란 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루카셴코 벨라루시 대통령은 이란의 테헤란으로 날아가 라이시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에 앞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시, 이란 간 항공 직항편이 곧 개설된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시의 대외 정책은 러시아와 거의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벨라루시는 트랙터 같은 농기계와 비료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협력할 거리가 많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칫 제2의 마이단 폭동으로 정권이 흔들릴 뻔했던 조지아의 가리바슈빌리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기도를 밝혔습니다. 그는 젤렌스키가 자기 이익을 위해 트빌리시를 러시아와의 분쟁에 끌어들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1년 11월과 12월쯤 우크라이나 분쟁이 예고돼 있었고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조지아 대통령 사카슈빌리가 귀국한 저에도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전쟁으로 유도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리바슈빌리는 그러면서 만약 사카슈빌리의 연합국민운동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우크라이나 분쟁 같은 상황이 조지아에서 먼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부지리를 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이지만 조지아에서 사카슈빌리가 젤렌스키 같은 짓을 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했다면 우크라이나는 앉아서 불구경을 하며 무장할 시간을 더 벌었을 수 있습니다. 가리바슈빌리는 키예프가 이번 소요 사태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조지아는 절대 제2의 전선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예프 정권은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나라 국민이나 신경 쓰라고 질타했습니다. 바노 메라비슈빌리 조지아 전 총리도 소요의 목표가 쿠데타를 일으켜 친우크라이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시위를 일으키면 대중들이 호응해 친서방, 친우크라이나 정권이 쉽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변에 성공하면 러시아와 싸우면서 키예프 정권을 도왔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럽연합과 나토에도 성공적으로 가입했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요 사태를 혼돈으로 몰고 가기 위해 젤렌스키 정권이 120명의 사보타지 공작조를 보냈다는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대한 폴스 플렉식 테러 공격을 자행해 군중들을 자극하기 위한 공작이 계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4년 마이단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카슈빌리도 사보타지 공작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저격수 공작조를 활용해 시위대를 쏜 뒤 그 책임을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수법입니다. 트빌리시에서 시위가 발생했을 때 젤렌스키는 공개적으로 군중들 편을 들면서 정권 전복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몰도바의 치시나우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물가 상승에 항의하면서 마야 산두의 친서방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친우크라이나, 반러시아 성향의 마야 산두 대통령은 루마니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도바 정부는 러시아가 시민들의 움직임을 배후 조종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몰도바 시민들은 원래부터 러시아를 좋아합니다. 그동안 러시아 덕분에 에너지를 아주 헐값에 잘 써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대리전이 벌어졌는데 사실상 미국이 완패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의 당수 캠 소카에 대해 체제 전복 혐의로 27년 가택연금형에 처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그가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를 통해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캠 소카는 색깔혁명의 방식으로 정부를 뒤집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27년 가택연금형에 대해 미국과 인권단체들은 혐의가 조작됐다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현 훈센 총리는 친중입니다. 그리고 야당 지도자 캠 소카가 미국의 대리인이라는 점도 부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인지 그에 대한 27년 가택연금형은 미중 간의 대리전이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황입니다. 가장 전투가 치열한 바흐무트에서는 바그너 그룹이 포위망을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향하는 통로 하나 정도를 열어둔 채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바흐무트가 함락되면 서쪽으로는 마땅한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없습니다. 키예프까지 그냥 뻥 뚫린 평야시대입니다. 딱히 바흐무트를 방어할 무기가 없지만 병력을 갈아넣을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의 딜레마입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은 아좀이라고 불리는 산업단지까지 진입했습니다. 아좀은 마리오폴의 아조프스탈처럼 요새화된 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아조프스탈 이상으로 만만치 않은 거점입니다. 여기는 광산지대로 최대 깊이가 320m에 이르는 지하 요새도 있습니다. 매복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수색 중입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로제 지역에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를 동원해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로제에 구축해놓은 지하 터널 규모도 상당합니다. 지역 전체가 개미굴처럼 지하에서 서로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치열하게 교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대개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키예프 정권이 요새화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